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도 이제 출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이제 신구 주자들 간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기존 룰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두 분들의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여론조사에서 고민하는데 제일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게 역선택이에요. 역선택이 조직적으로 들어간다? 예. 분위기만 잡아요. 역선택해갖고 윤석열 떨어지게 우리 가서 홍준표 찍읍시다 막 이런 글들을 남겨요. 그 남기는 본인도 안 들어가고 이걸 보고 영향받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0명 내외입니다. 의미 없는 거라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 놓치는 게 복잡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예. 위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저 역선택 좀 믿는 것 같더라고. 그 이제 저는 뭐 밑에 한번 그 답변부터 하고. 역선택이 있다 없다 뭐 이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역선택이 있기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얼만큼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방지 이제 툴을 여론조사하는 과정에 넣었을 때 이게 진짜 방지가 되냐 하는 예.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은 본선에는 상대방 후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 후보하고 같이 넣었을 때 상대방 후보를 뽑는 게 확실한 사람이면 그거는 허수인 거죠. 그죠? 빼야 한다.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아주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곤란해요? 저는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상대방 후보를 같이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논쟁은 뭐냐 하면 민주당을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경선을 하는데 그 안에서 거짓말하고 들어오는 사람까지 어떻게 걸러내냐라는 게 역선택 논쟁이에요. 그죠? 민주당의 역선택 논쟁이라서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만 가지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고.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자만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만 갖고 하다가 이번 4.7 재보궐에서만 최초로 여론조사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여론조사를 도입을 하면서 그것도 왜 국민의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민의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지 정당 묻지 않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아니 여론조사는 안 묻죠. 일반 여론조사를 적용한 게 처음이라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논쟁이 된 게 논란이 된 게 왜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만 가지고 물어야 이게 똘똘 뭉쳐서 그 본선에서 이기는 거지 왜 다른 정당 지지자들을 다 포함시켜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우리 후보를 물어봐서 그 후보를 뽑느냐라는 게 문제가 됐어요. 여론의 50%를 물을 때 그 정당을 물어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위원님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정당을 물어보자는 건데 100번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후보를 나열을 해가지고 실제 나올 상대방 후보도 넣고 그 후보 나열한 후보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경선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후보를 빼버리고 우리끼리만 하게 되면 상대 후보의 옵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찍고 싶은 사람들은 없는 옵션 중에서 선택하는 상황이 와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때맞춤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추석 전에 이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건 양날의 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전에 소환 조사 하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죠? 검찰이 흘러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게 그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에게 타격이 입힐 것이고. 타격이 되겠죠. 그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아예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끌 수 없는 사건이고 이렇든 저렇든 이번에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전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11년 3월이 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흘러나온 게 2개였었거든요. 공소시효가 2022년으로 간 흔적이 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의 그 계좌와 그다음에 이건희 전 부인의 계좌를 김건희 공동 계좌를 쓴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건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죠. 그런 걸 보면 혐의가 있는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예상하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예. 예.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문제, 요거는 사실 좀 더 빨리 이런 문제들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와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대선 경선이 본격화됐는데 이게 지금 와서 나오는 게 굉장히 늦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성남 FC 요거 관련해서 무슨 뇌물 관련해서 소환 조사 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뭐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소환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민한 문제거든요. 억울하게 또 만약에 이게 무혐의인데 조금 잘못돼서 억울하게 이 수사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제 울산시장 건처럼 그런 억울한 상황들이 혹시 중간에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이 수사 때문에 이게 고꾸라지는 상황이 온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불이한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시점이 부적절하게 소환 시점이 왔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 지금 검찰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총장 있을 때 했으면 됐거든요. 그때 안 해갖고 질질 끌고 그러니까 올해 3월 그만둘 때까지도 거기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환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성남 네. FC처럼. 그리고 무슨 신중해요? 죄 지은 사람 즉각 소환을 해야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아니죠. 조사 안 받아봤죠? 혐의가 아니라 단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지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 건 단서가 있으면 그다음에 혐의를 아닙니다. 찾는 거고 혐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좀 소환하는 정확하게 거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빨리 내야지 이거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사실은 이제 사법적 문제가 정치화돼서 결과가 정치적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결론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계속 일을 달리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따라가는 형국인데 하나는 짚어볼 부분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후보를 향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뭐 뜨내기 보따리상 이런 표현도 썼고요.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 잘 짜여진 계획 같기도 한데요. 요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망도 좀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 말씀만큼은 굉장히 안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는 우리 당의 이제 진영 논리, 특히 그 이제 친박 진영, 네. 그러니까 골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골수 보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전통적인 친박 네.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통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100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친박이 100년 전서부터 있었습니까? 하여튼 이제 어쨌든 그런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 나오셨으면 이제 모습 좀 바뀌면서 국민 통합을 외치셔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근데 얘기는 이번 말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결론이.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자꾸 끊지 마세요. 너무 길게 하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고 같은 있으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반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 전에 이렇게 통합 내지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이 전선을 치면서 함께 이렇게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생각을 원팀이 길게. 되는데 저해되는 그렇죠. 그런 발언이었다. 예. 저는 홍준표 의원이 잘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미당 세력은 배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유승민도 배신자인가요,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 배신자 여기서 바로 발끈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그건 속이 좁은 거고, 그건. 네, 발끈한 건. 그래서 저는 바미당으로 나간 사람까지 다 통틀어서 봤다? 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식으로 보면 그분 대선
계속 레이스 걸면 안 되죠. 너무 좁아요. 생각이. 제 느낌에는. 홍준표 후보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다.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윤석열, 최재형은 배신자 프레임 씌워도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그 홍준표는 자기 또 정치적 워딩이 좋은 사람이니까 배신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배신 프레임을 씌우든 동지 프레임을 씌우든 대선 후보로 나온 본인이 책임질 일이거든요. 배신 프레임이 안 먹히면 그분 지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시 믿고 보는 코카콜라다. 그러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예. 주로 이제 인명권자에 대한 배신 그걸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도한 어떤 그 뭐랄까요 전략적 예. 측면 그런 면에서 좀 먹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당 내에 어떤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조금 너무 좀 불편한 아까 뭐 유승민 후보도 예. 발끈한 것처럼 사실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우리 당의 이제 특수성 전문 용어로 때문에. 도덕이 재발절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 등록하자마자 행보를 보니까 충청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충청도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거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또 이제 유경수 여사 그 생가 방문한 걸 보면서도 아 홍준표 후보가 많이 쫓아오니까 조금 조바심이 있지 않나? 라는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한 건 실수죠. 실수라고 보시나요? 실수죠. 그럼 사람들이 누굴 떠올리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네.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가 계시지? 아 정봉주가 있던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데? 그럼 서울구치소에 왜 들어갔지? 아 윤석열이 넣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이 평가가 2, 3% 무너지면 무너지는 예. 거예요. 저는 이제 보면 이게 점점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예.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 당이 어쨌든 영남이 주된 무대였는데 충청도 출신이란 거 이게 굉장히 저는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의 피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친이 저도 충청 출신이죠. 거기는 서울 저도 이렇게 사람이고. 보면 그 충청 또 향후들이 굉장히 또 결집력이 있고요. 여기가 또 인천 그 서울 경기 인천권의 서부권이 예. 굉장히 결집이 되고 또 이게 전북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결집이 되고 있는 것 지금 같거든요. 민주당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자꾸 지역에 안주하는 저러면서 지역 한 지역은 단합이 되겠지만 결국 그 지역 갈등 조장하는 거거든요. 저런 만약 윤석열 총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거고요. 전 근대적으로 20, 30대한테는 안 먹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이기고 봐야죠.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